안녕하세요. 에드웬 선생입니다. 선생님, PSAT 결과가 나왔어요. 올해 점수는 어떻게 봐야 되나요? 네, 요즘 PSAT 점수들이 쭉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1600점 만점이 아니라 1520점 만점이고, 영어 760점, 수학 760점 해서 1520점입니다. 그리고 PSAT에는 같이 인덱스라고 하는 점수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점수 옆에 몇 퍼센타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퍼센타일이 같이 있고, 다른 한쪽으로 인덱스라는 게 있습니다. 인덱스에 NMSQT 인덱스 해서 나옵니다. 이 인덱스는 영어 점수를 더블하고 수학 점수를 합해서 2280점 만점을 228점 인덱스로 해서 그 부분에 이제 어느 점수에 들어가는지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내 점수가 1470점이었으면 영어가 710점, 수학이 760점이었으면 710점 곱하기 2 더하기 760점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PSAT, NMSQT 인덱스가 매겨지는 겁니다. 가끔 부모님들께서 이 점수는 뭐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설명을 넣어드리고요. NMSQT? 뭔가요? 이게 PSAT의 다른 이름입니다. National Merit Scholarship Qualifying Test. 자, National Merit Association은 매년 전국에 있는 상위 1% 학생들, 11학년의 1% 학생들을 세미 파이널리스트로 뽑고 파이널리스트 라운드로 가도록 컴피티션을 합니다. 12학년 6월에 파이널리스트가 결정이 되죠. 11학년에 PSAT 본 걸로 세미 파이널리스트를 받은 다음에 12학년까지 이제 파이널리스트 라운드를 가게 되는데, 매년 이 세미 파이널리스트 들어가는 학생들 숫자가 17,000명 정도 되고 파이널리스트까지 가는 학생들이 한 3,80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파이널리스트 라운드까지 가면 사실 받게 되는 상금은 2,500불 정도예요. 그런데 이 파이널리스트 라운드까지 쭉 가는 학생들을 칼리지는 메리 스칼러십부터 여러 가지의 그런 어워드로 이 학생들을 리크루트하기 때문에 내셔널 메릿에서 주는 2,500불이 문제가 아니라 베네피트를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대개 하이스쿨을 시작할 때 부모님들은 이제 먼저 생각하실 때 이런 스칼러십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더 먼저 어텐션 하시고 PSAT에 대한 관심들을 많이 보이십니다. 사실 PSAT는 11학년에 한 번 있는 이 컴피티션인 거라 PSAT 스코어가 칼리지 어드미션에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칼리지 어드미션에 대한 미닝을 갖기보단 학생이 가지고 있는 실력에 컨펌이 되면 아주 중요한 어치브먼트가 되는 이그잼인 건 맞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PSAT는 아주 중요한 다른 미닝을 갖습니다. PSAT 8도 있고 PSAT 9도 있고 10, 11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PSAT 8이나 9은 학생들의 그 실력을 평가하는 툴로만 학교장이 선택해서 쓰는 내용이고요. PSAT 10은 앞으로 있을 SAT 프랩을 준비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시험입니다. SAT 프랩을 하는 경향을 생각할 때 많은 학생들이 10학년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럴 때 이 PSAT 10을 가지고 시작점을 가지고 준비를 하면 상당히 좋은데, PSAT 10 점수를 받았을 적에 한 75%를 되면 한 1200점 정도 나오고 90%일 정도가 되면 한 1300점 정도가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어디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될지 내가 현재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GPA랑 같이 맞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습니다. 1200점 정도 나오는데 학교에서 A나 B를 유지하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하고 있는데 1200점 정도다. 그리고 나는 앞으로 한 1500까지는 SAT를 받고 싶은데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 학생들이라면 저는 이런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학교에서 A나 B를 유지할 때 공부하기 어려웠는지 아니면 수월하게 공부하고 있는지, 성적을 만들고 있는 나의 공부하는 패턴이 시험 보는 스킬과 연결이 되는지를 꼭 한번 확인해 보면 어떤 준비를 해야 될지가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학교 커리큘럼이 굉장히 쉽기 때문에 A&B를 받는 데는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 PSAT가 1200점이다. 이 학생들은 사실 시험 준비를 위해서 아주 꾸준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배우고 있는 내용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아서 어렵게 공부하는 데 대해서 연습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SAT라는 부분들이 상당히 어렵게 다가옵니다. 그리고 SAT 프랩이 메인으로 늘 공부하는 게 아니라 학교가 늘 메인이 되기 때문에 이 어려운 공부들을 가끔씩 들여다보게 되면 이 가끔씩 들여다보는 공부는 내 스킬이 되지 않은 채로 경험만 한 채로 시험장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시험장에 가서 연습할 때랑 상당히 다른 시작할 때의 점수밖에 안 나오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그래서 PSAT 점수와 내 학교에서 공부하는 부분들은 같이 견주어서 봐야 되겠고, 반대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내용들을 근근히 해나가는 학생들이 있어요. A, B 받기가 너무 어려운데 PSAT 점수 갖고 1200점이다. 이렇게 될 때는 양쪽을 다 들여다 봐야 합니다. 특히 학교 공부할 때 내가 어떤 공부하는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시간을 다 써서 A나 B를 만들었는가. 이럴 때는 SAT 프랩을 하기보단 학교 공부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공부하는 방법을 바꾸고 공부하는 스코프를 바꾸고 학교 공부하는 부분에 대한 나름의 스코프들을 정확하게 가진 다음에 SAT 프랩을 하는 거를 적극 추천합니다. SAT 프랩하고 같이 움직일 때 좀 어렵고 힘들지만 같이 움직일 때 SAT 프랩에서 배웠던 여러 가지 스트래티지를 학교 공부에 집어넣는다 그러면 양쪽 다 같이 얻을 수 있는 그런 베네핏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시간을 좀 많이 투자해야 되겠죠.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길게 투자하는 건 의미 있는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로 90%이 넘게 PSAT 스코어를 가진 학생들, 우선 PSAT 스코어 리포트에서 나의 스킬이 90%이라는 업이다, 95%이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할 땐 SAT 준비 금방 조금 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시작한 학생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는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공부하고 있는지를 같이 한번 더 들여다 봐야 되겠습니다. 학교에서 어너스나 AP 같은 공부를 같이 하고 있으면서 이렇게 되어 있는 이런 PSAT 90%, 95%를 받는 학생들은 맞습니다. 테스트 프랩을 가지고 학교에서 어렵게 공부한 내용도 같이 커버할 수 있고, 또 테스트 프랩에서 어려운 내용들을 공부하는 게 학교의 어려운 과목도 커버할 수 있어서 서로 같이 가면 좋은 일인데, 참고해야 될 것은 이렇게 해서 SAT 스코어를 만점까지 올리는 전략을 만들려면 정말 어려운 내용들을 많이 숙지해야 된다는 거, 많이 공부해야 된다는 걸 알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준비해갖고 되겠다라고 생각할 수 없고, 지금부터는 정말 어려운 것들을 많이 연습해야지만 좋은 점수를 얻겠다, 이런 그 계획들을 만들어야 합니다. 많은 학생들이 기출문제만 많이 풀면 점수가 오른다고 생각했던 게 예전의 일이면 현재 있는 디지털 SAT의 퀘션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 메커니즘을 알고 어떻게 해야 정답에 도달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정확하게 터득해야지만 점수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 거는 경험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기출문제에 대한 경험은 점수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못 되고, 사실 방법이라는 파트가 나의 실력으로 정착이 되어야지만 어떤 문제가 나오든지 내가 풀 수 있는 내 스킬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스킬 어댑티브 테스트인 디지털 SAT를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PSAT 스코어 리포트는 바로 SAT 프랩의 시작을 알려주는 그런 리포트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자, 그 리포트를 통해서, 그런 분석을 통해서 SAT 프랩 전략 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